스토리 월요일에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유리가 제목 읽어줘.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크면 국가와 나도 견딜 수 없어요.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했대. 디폴트가 뭘까? 난 이제 빚 못 갚겠다. 그래. 디폴트라는 건 외국의 투자자나 다른 나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없다. 지금은 갚지 않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파산이라는 셈이야. 그래서 오늘은 타산 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왜 선언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타산 지석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내가 교훈 삼아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타산 지석이야. 스리랑카는 인도의 남쪽에 있는 섬나라야. 실론티라는 음료가 있어. 그게 홍차 맛이 나는 맛있는 음료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엄마 때는 되게 유명했던 음료인데 이 실론티가 스리랑카의 옛날 이름이야. 그만큼 이 스리랑카는 품질 좋은 홍차 생산지였었고 서양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도 했어. 그리고 저렴한 인력 고용비를 바탕으로 의료 생산 산업도 발달을 했고 2010년 초반에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발전하는 나라로 주목받기도 했었어. 그런 스리랑카가 지난 4월 12일 디폴트를 선언했다라는 거야. 그거 만들 때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돼갖고 빚까지 생기게 돼갖고. 그랬을까? 이 뒤에는 중국이 숨어 있었대.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 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국제적인 신용은 추락하겠지. 그리고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없을까? 더 이상 못 빌리겠지? 그러면 무역을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겠지. 그러면 나라가 엄청 어려워지겠지. 그러면서 망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망하게 되면 그 돈을 대신 갚아준 나라의 옛날로 말하면 식민지, 경제 식민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야. 우리나라도 예전에 외환위기 때 IMF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우리의 경제 주권을 다 뺏어갔었지. 그렇게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대신 돈을 갚아준 나라에서 경제 주권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겨. 그럼에도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한 건 1948년 독립 이후 지금 현재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야. 경제난? 근본적인 이유는 나라에 달러가 없기 때문이야. 달러가 없으면 수입 업체들이 수입을 못 하겠지. 수입을 할 때는 국제적으로 달러를 주고 사야 돼. 제조업자들은 원료를 수입할 수 없으니까 물건을 못 만들겠지? 의약품이나 음식, 연료 모든 게 이제 부족해지겠지. 그러면 연료가 없으면 어때? 불도 못 켜. 공장 가동도 못 해.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지금 하루의 절반 이상이 전기 공급이 끊겨서 절전이 된대. 그래갖고 중국이 숨어 있었다는 말이 스리랑카가 중국한테 돈을 빌려갖고 못 갚아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네. 그렇지, 맞아. 그러면 왜? 그래서 최악의 경기라는 거고. 어때서 이렇게 스리랑카는 이렇게 심각한 달러 부족을 겪게 됐을까? 나유리 말이 맞아.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빌린 거야. 근데 못 갚게 된 거지. 그런데 이 뒤에는 중국의 속셈이 있었어. 먼저 자기의 식민지도 만들기. 2010년 스리랑카가 중국의 1대1로 산업에 참여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거야. 1대1로란 중국이 이란이라는 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때 유조선들이 물라카 해협을 지나서 중국으로 오게 돼 있어. 이 물라카 해협을 지나지 않으면 엄청 삥 돌아와야 돼. 그런데 이 물라카 해변은 굉장히 좁아. 만약에 물라카 해협을 미국이 탁 막아버리게 되면 중국은 석유의 공급이 끊기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중국은 정말 망할 수도 있어. 이게 중국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 거야. 이런 약점을 중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응책으로 바로 1대1로 사업을 하게 된 거야. 이 1대라는 건 뭐냐면 고대 실크로드처럼 육로, 땅으로 중동의 석유 생산국을 연결하는 거. 이 길을 뚫는 거야. 이게 1대고 1로는 해상, 바다에서 중동 석유 생산국으로 바닷길을 뚫는 거야. 이게 1로야. 이 물라카 해협으로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가 봉쇄가 되면 큰일 나지. 그래서 바닷길도 하나 더 뚫고
육지로도 길을 더 뚫는 거, 이 사업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어때? 다른 나라를 통해서 길을 뚫어야 되겠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 지금 계속 길을 뚫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1대1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점이 좋냐면 중국은 사람이 굉장히 많지. 노동자가 엄청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스리랑카에서 중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서 항구, 항만도 건설하고 도로 이런 거를 건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통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를 도와줄 때에는 스리랑카 국민들을 노동자로 쓰지. 근데 중국은 그러지 않았어. 중국 사람을 데려다가 스리랑카에 가서 일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때? 돈도 빌려주고 자국민이 가서 다른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올 수도 있고 일석이조겠지? 이렇게 해서 중국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망 주변의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 제품으로 다른 나라에서 석유 자원, 그 수송로, 그리고 수출 시장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항만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벌인 거야. 남아도는 이 공급 과잉도 해결하고 수송로도 확보하고 뻥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인 사업이 바로 1대1로 사업이야. 중국은 수년 동안 인도양 지역에서 진주 목걸이 전략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미끼로 군사적, 전략적 이해를 확장해 가고 있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콤한 걸로 도와줄게 했다가 나중에 덫을 놔서 싹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이게 바로 진주 목걸이 전략이야. 스리랑카는 내전이 종식되고 나서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그런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지 기존의 국제기관에서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거야. 앞으로 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돈을 빌려주니까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쉽게 돈 빌려줄게. 대신 이자만 조금 더 줘.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어때? 중국에서 돈을 빌리는 게 훨씬 더 돈을 빌리고 그냥 이자만 조금 더 내면 되니까. 그래.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중국에 돈을 빌리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야.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서 항구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건설을 했어. 그래서 이자도 엄청나게 많이 내게 된 거. 그렇지. 중국도 1대1로의 정책의 일환으로 이 섬에 달라는 대로 돈을 그냥 막 빌려준 거야. 그러면서 부채의 덫에 걸리게 한 거지. 부채라는 건 빚이라고 했어. 이때 건설된 한반토타 항구가 있어. 돈을 많이 빌려서 한반토타 항구를 만들었는데 배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적자가 생겼겠지.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빌린 부채가 11억 2천만 달러가 됐대. 왜 이렇게 많이 빌렸죠? 조금씩 빌려갖고 이게 잘 되는지 한번 보고 빨리 갚지. 예산을 싸지 않고 그냥 막 빌렸어. 맞아. 그래서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니까 2017년 중국의 항만 기업인 자오산지에게 이 부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99년 동안 항만 사용권을 주게 된 거야. 100년 동안 이 항구를 뺏긴 거야, 중국에. 돈을 안 갚는 대신에. 이게 전부 다 중국의 계획이었던 거야. 처음에는 쉽게, 돈 빌려줄게. 쉽게 이렇게 하면서 착한 항구를. 말로 한 다음 봐도 나쁘게 이렇게 그래. 그러면 중국은 어때? 아까 물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아도 자기의 항구가 스리랑카에 하나 더 생긴 거야. 여기는 내 거가 된 거잖아. 중국 거가 됐으니 이리를 통해서 유도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훨씬 더 쉽겠지. 이득이지. 중국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스리랑카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 일대에 거의 다 모든 나라한테 다 이런 거 해본 거예요? 일대의 여러 나라한테 지금 중국이 이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 한마디로 현대판 식민지가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신문 읽고 이렇게 안 되게 막아야겠네. 그렇지. 우리한테 다 할 수 있으니까. 항만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스리랑카는 중국에 갚아야 할 돈이 아직도 수십억 달러가 남아있고 이자로 왜 이렇게 많이 빌렸지? 이자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2019년 폭발 테러가 일어났대. 거기에 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러시아 전쟁이야. 관광 산업이 마비가 된 게 결정타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나율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을 짤 때는 버는 돈이 많아야 돼? 쓰는 돈이 많아야 돼? 버는 돈. 버는 돈이 버는 많아야 돼. 돈이 더 많고 쓰는 돈은 그쪽에 반밖에 안 돼야 해요. 버는 돈이 적은데 나가는 돈이 많으면 파산하게 되는 거야. 근데 다행히 스리랑카는 인도하고 방글라데시에서 총 9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700억 원 정도의 그 긴급 자원을 지원받아서 잠시 숨통이 틔울 수 있게 됐대. 이 스리랑카를 통해서 타산지석을 참을 수 있는 일은 우리 어떤 게 있을까? 예산을 잘 써야 해요. 그렇지, 예산을 잘 짜야 돼. 어떻게 짜야 돼? 먼저 쓰는 돈이 얼마이고 벌는 돈이 얼마이고 예산을 짜갖고 쓰는 돈이 더 많게 되면 벌는 돈을 조금 더 많이 키워야 해요.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적어야 돼. 비상금을 마련해요. 그래, 꼭 비상금을 마련해놔야 되는 거야. 누가 너한테 돈 쉽게 빌려준다고 돈 막 빌리면 될까? 아니요. 안 돼.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거야. 중국에서 돈을 빌린 건 다른 국제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중국에서 돈을 많이 빌린 거지? 그런데 어땠어? 이자는 더 많이 내야겠지. 맞아. 그래서 오늘날 스리랑카가 경제난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잖아. 그치?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야.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거.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 이거를 오늘 스리랑카의 디폴트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타산지석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스리랑카 경제난을 통해서 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